민심을 많이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시장에도 가시고 아니면은 뭐 거리에 가시다가도 골목길에서 만나시고 하시는데 어떤 얘기, 뭐 교통 얘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생각,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십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평가, 뭐 예. 이런 것은 뭐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이미 끝났어요. 네, 이미 끝난 것 같고, 안성이 또 굉장히 그 뭐랄까 반일, 항일 투쟁의 역사 이게 또 굉장히 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만나 보면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이제 외교, 네. 특히나 친일 외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3.1 운동 때 다들 이제 3.1 만세 운동을 평화 시위로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전국 세 군데에서 무력 항쟁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전국 3대 실력 항쟁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안성이 무력 항쟁제예요. 그리고 북한에 이제 의주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1 운동이 안성은 3.1절을 기념하는 것보다 4.1절을 기념을 해요. 4.1절. 네. 3.1절 날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이 안성까지 이제 한 달 지나서 온 거죠. 근데 그냥 평화적인 만세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일본 그 주재소를 습격 하여튼 습격. 해가지고 네, 네. 일본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2일 동안. 그래서 2일간의 해방구를 만들었다 해서 안성에서는 4.1절을 이제 기념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항일 그 독립운동에 대한 기계가 높은 지역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친일 정말 망국적인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분노 시민들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안성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미 끝난 것 같고 네.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제 누가 더 좋겠느냐 어느 정당이 더 좋겠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너무 이제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만나면 시장 통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로 그냥 그대로 날 것대로 표현하면 아니 한 놈만 오래 하면 되냐 이놈 저놈 다 써봐야 어떤 놈이 일 잘하는지 알지. 이제 오랫동안 한 명 했으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좀 다른 사람 일할 기회도 주고 네. 그놈이 잘하면 또 뽑아주고 그런 거지.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정서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다고 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얘기했던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장학금 주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예시로 들면서 일본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 사학도예요, 사학도. 아, 사학도. 네, 역사학과 출신이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토 그 히로부미 친일 그 인명사전 하고 그랬던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희 경희대 사학과 선배님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 관심이 많으시군요. 만들어지면서부터 제가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하는 그 목표 중에 하나도 친일의 역사, 반민족의 역사를 정말 법 제도를 통해서 네.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을 정도로 일본 문제 이런 역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싸워가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일종 이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독립 항쟁사 이런 것을 정말 단 한 페이지만이라도 읽어봤다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아무리 그 정말 이렇게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사례로 이또 이걸 얘기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그런 어떤 친일 DNA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정말 이렇게 두뇌와 이 네. 몸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계속 이런 발언 아니면은 일본과 뭐 잘 지내야 된다.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네. 그냥 사실 그냥 받아들인 셈이 되니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중앙행정부가 3.1절 만든 카드뉴스에 3.1 운동이 그 하얼빈에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임시정부가 임시정부가 참.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역사 이 모르면 찾아보고 공부해서 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정말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 이제 흉상 철거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 친일의 DNA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말 못하게 우리가 이제 5.18 특별법 만들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예, 예. 이 국회에 가서 만들 여러 가지 법안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자, 뭐 근데 뭐 성일종 의원은 공천 받았고 네. 출마를 하는 거고요. 또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사실은 그 지역 분위기 본다면 그런가요? 거기 우리
서산태안의 우리 조한기 네. 후보. 조한기 우리 예. 저랑도 이제 가깝게 그래요. 네. 네. 우리 반드시 꺾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번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 뭐 이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여야 지금 뭐 공천 뭐 경선도 진행되는 곳이 있고 오늘도 뭐 발표가 있겠지만은 공천 진행된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에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조용하다. 무조건 띄워주니까. 조용하다. 아, 뭔가 네.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국민들이 이제 네. 현명하시기 때문에 금방 판단합니다. 공천이 다 저도 이제 중앙당에서 당직자를 네, 전략기획국 이런 데서 좀 오래 했는데 공천이 끝나면 양당의 이제 후보들의 면면을 딱 평가하는 국면이 나오나요? 되거든요. 이제 네. 시작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공천은 당원과 시민에 의한 혁신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네. 국민의힘의 공천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돌려막기 공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막바지 국힘 공천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안 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무리수가 되면서 지금 공천 잡음이 나고 있는데 네. 저는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인 논조를 많이 내고 있지만 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분신하거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근데 국힘에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분신 시도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보되고, 예. 그것이 이제 주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은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렇게 네. 하고 저도 이제 당직자 하면서 전략교육계에서 뭐 전략 공천, 공천심사위원회 이런데 지원도 하고 하면서 공천 과정을 지금 깊이 있게 경험해 봤던 네. 몇 안 되는 당직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번 공천은 정말 시스템 공천인 거예요. 그 어쨌든 그 경선 방식도 5대 5로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아주 이례적으로 뭐 국민 경선 10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 국민 있죠. 경선 있긴 있는데 예. 숫자상으로 보면 아주 그 적은 곳에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이것도 다 이제 예전부터 쭉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 혹은 지도부가 정성적인 판단으로 단 1%도 이제 수치상으로 정량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성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업자득인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당원들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좀 당 운영에 좀 비협조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지 않았던 의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네. 거를 당원과 국민들 또 당직자들이 평가를 해서 또 의원들끼리의 어떤 다면 평가 이걸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우리 저 수원의 박광원 원내대표님 정말 예. 멋있으시더라고요. 저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참 피해자죠. 그분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뭐 찬성표를 던졌다거나 이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원내대표를 하시다 보니까 원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가 그 책임을 이제 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도 정말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적은 표차로 이렇게 안 되셨다고도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경선 끝나고 하루 만에 멋있게 상대 후보한테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선거 전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민주당의 피다. 네, 그래서 정말 공천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막바지에 이제 좋은 모습으로 우리 임종석 실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 이것에 대한 국민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거다.